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오비서 보세요. 포레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1년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사업의 매출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1인 기업 또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많은 인원을 쓰지 않아도 수억 대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4가지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비즈니스를 준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난 아직 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나가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저런 걸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그리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구축해야 할 첫 번째 시스템은 세일즈 시스템입니다. 사업 시작의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잠재 고객 한 명 한 명과 직접 상담하고 소통하면서 아마 세일즈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만약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고객 문의에 응대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 과정이 될 겁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거나 쿠팡이나 지마켓 이런 데에 입점해서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보러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광고를 하거나 이곳저곳에 글을 쓰거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물건이 있다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유입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객을 유입시켜서 그 뒤에는 오로지 상세 페이지에 의존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온 잠재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화번호보다는 이메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심을 보인 잠재 고객들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 이게 결국 판매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첫 기초 작업입니다. 이렇게 잠재 고객의 연락처가 확보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 사세요, 저것 사세요, 내 상품 구매해주세요 하고 스팸을 날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서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졌을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매자라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품인지 그걸 잘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렇다면 고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상품을 사든 안 사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된다면 세일즈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프라인의 영업 조직을 한번 보세요. 고객의 연락처를 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락하고 명절이면 인사하고 선물 공세하고 심지어는 무슨 김장하는 데 가서 돕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좀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돕는 활동을 왜 하느냐? 바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성사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오프라인 세일즈 조직을 가진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영업사원 개개인이 나가서 고객들의 연락처를 따오고 그 고객들과 계속 신뢰관계를 만들면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온라인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메일 자동화입니다. 실제로 저의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저는 액티브 캠페인이라는 이메일 솔루션과 카잡이라는 플랫폼,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잠재 고객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양질의 무료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남기면 전자책을 선물로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잠재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고객이 이메일을 남기는 순간 제가 카자비로 구축한 이 자동 세일즈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날짜 텀을 두고 무료 강의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이 지속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이메일 제공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은 이 무료 강의만 보고도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가치를 먼저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객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걸 갚아야 한다는 어떤 심리적 미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호혜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한테 퍼주는데 나도 무언가 보답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술집에서 뭔가 음식을 먹다 보면 서비스를 막 계속 주시는 그런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요, 소주 한 병이라도 더 먹고 나가야 되겠다, 뭔가 미안해서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호혜성이에요. 자, 게다가 실제로 제공받는 도움이 나쁘지 않고 퀄리티가 좋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받는 이 음식이 맛이 나쁘지 않고 진짜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이라면 신뢰까지 형성되고 구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광고만 잔뜩 돌려서 상세 페이지에 막 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제발 사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잠재 고객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먼저 도와서 판매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세일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야 할 두 번째 시스템은 트래픽 시스템입니다. 앞서서 저는 무료 전자책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이메일을 받는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앞단에서 저는 이메일을 남길 수 있는 이러이러한 무료 전자책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과정이 트래픽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묶어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죠. 저의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옵트인 페이지라고도 해요. 옵트인 페이지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자책을 주겠다, 여기다가 신청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크게 4가지의 이제 소스가 있는데요. 돈, 노력, 입소문, 제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돈부터 보죠. 돈은 광고를 돌리는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나 구글 광고, 검색 광고 등 결국에 돈을 태워서 이 사람들이 저의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태우는 경우에는 반응률이 높은 광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을 끌고 오는데 돈이 덜 드는 아주 반응률이 좋은 그런 효율적인 광고를 찾기 위해서 광고 소재를 계속 테스트하고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광고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좀 돈도 태우면서 해야 하는 노력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을 넣지 않고 내가 노력으로 이 트래픽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거나 계속해서 뭔가 조회수가 하나라도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유입을 생성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양질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아주 잘 쓰여진 칼럼 글을 올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좀 기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어딘가에 올려놓고 그것이 다만 조회수 1이라도 생기면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이곳저곳에다가 깔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입소문은 우리가 이 전자책을 무료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전자책의 퀄리티에 만족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많이 생겨날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돈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랜딩 페이지에 트래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휴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파트너를 찾고 나중에 우리의 최종 판매 상품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쿠팡 파트너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해외의 백만장자 지식사업가들은 모두 이 제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야 할 3번째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공예 상품을 막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잠재 고객이 늘어나고 세일즈가 잘 돼서 주문이 아무리 늘어도 이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계속 갈아 넣어서 밤새도록 상품만 만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제품들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 매뉴얼을 바탕으로 생산을 도와줄 직원들을 뽑아서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장에 맡기거나 하는 식으로 생산을 시스템화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을 시스템화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큰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기업
또는 저희처럼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는 방법이 결국에는 디지털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윈도우 오피스라는 상품을 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윈도우 오피스는 창고에다가 쌓아둘 악성 재고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무형의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이죠. 100만 개가 팔리나 1000만 개가 팔리나 1억 개가 팔리나 공장을 증설해야 할 생산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자책을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코스를 만들거나 멤버십 서비스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런 상품들은 더 많이 팔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팔리는 족족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주면서도 수백만 고객에게 동시에 도달 가능한 상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인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야 할 네 번째 시스템은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자, 딜리버리란 배송, 배달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우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누군가 포장을 해야 하고 그것을 또 배송 전문 업체에 넘겨서 고객에게 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택배 싸고 직접 테이프 박스 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100만 개, 정말 1000만 개가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역시나 유형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주문 확인, 물품 검수, 오류 없이 이걸 또 튼튼하게 잘 포장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또 계약된 택배사에 넘겨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직원들을 뽑아서 위임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또 대행해주는 3PL이라고 하죠. 제3자 물류, 이런 것들 업체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무형의 상품,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주문자를 확인하고 그들이 주문한 디지털 상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파일 자체를 보내주거나 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 과정을 아까 보여드렸던 카자비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쇼피파이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쇼피파이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 시 작성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코스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과 웹사이트, 이것을 보내줍니다. 그럼 고객은 그 계정을 통해서 제 웹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놔야 우리가 단순히 10명,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그것을 넘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우리 상품이 도달하더라도 완전히 시스템화돼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